아직도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에어컨을 틀어서 전기세 폭탄을 맞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심한 열대야에도 전기세 걱정돼서 에어컨 껐다가 너무 더워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하루가 피곤함으로 시작하니 결국 나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이 버튼만 눌러도 전기세 걱정 없이 24시간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되는데 결국 이렇게 간단한 걸 모르셔서 매달 적어도 10만 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 걱정 없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최근에도 14만 원 나오던 전기세가 3만 8천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넘게 에어컨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에어컨 청소나라 대표 김정훈입니다. 에어컨 청소를 하러 갈 때마다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바로 전기세입니다. 이번 달 전기세가 15만 원 나왔는데 옆집은 5만 원도 안 나왔다네요. 저번 달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번 달에 최대한 에어컨을 안 틀었는데 전기세가 겨우 1만 원 줄었어요. 열대야인데도 전기세 아까워서 밤에 선풍기만 틀었더니 더워서 잠도 못 자고 하루가 너무 피곤합니다. 이러다 불면증 걸리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 일일이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 몰랐다며 항상 놀라워 하십니다. 알려드린 방법만으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전기세가 절반 이상 줄었다며 고마워들 하십니다. 그러던 중 어느 고객분께서 이런 정보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며 유튜브를 통해 얘기를 해보라고 권하셨고 그래서 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 걱정 없이 무더위를 보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전기세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로 제작에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현장에서 고객님들과 테스트하여 얻은 결과로 오직 전기세 걱정 안 하고 에어컨을 쓸 수 있는 방법만을 담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전기세가 줄줄 새고 있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원인을 알면 명확하게 해법이 나오는 법이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습관이 된다면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더 이상 열대야 찜통 속에서 밤을 지새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그동안 가장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알고 있던 상식이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영상을 다 보시고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놓았으니 그 내용대로만 하셔도 전기세가 절반도 안 나올 겁니다. 첫 번째로 부부끼리 가장 많이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바로 제습 모드인데요. 냉방으로 하는 게 전기세가 덜 나온다. 제습으로 하는 게 덜 나온다. 이렇게 설왕설래한 경험이 적어도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제습 모드로 하면 전기세를 아낄 수 있을까요? 오늘부로 이 문제를 종식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사실 에어컨의 제습 기능이라는 것이 참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에는 제습기 부품들이 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습 기능이 작동되냐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일반 냉방보다 약하게 냉방하여 온도 하락을 낮추면서 습도를 줄게 하는 것이 바로 에어컨의 제습 기능입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세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로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면 더위가 심하고 습도도 높으면 냉방 모드로 하시고 장마철같이 습도는 높지만 온도가 높지 않은 경우는 제습 모드로 하시면 전기세 절약에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습 모드 시에도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냉방으로 하다가 온도가 내려갔을 때 제습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외출할 때
에어컨을 무조건 꺼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 외출이라면 오히려 껐다 켜는 게 전기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고요? 에어컨은 껐다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마치 멈춰있는 큰 돌을 처음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은 힘이 필요하죠. 짧은 외출 후 돌아와 다시 틀었을 때 첫 5분이 하루 중 전기세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순간입니다. 1시간 외출 후 돌아와서 에어컨을 다시 켜면 처음 5분간 전력 사용량이 평소의 3배나 된답니다.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26도로 낮추려면 초반 몇 분간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반대로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외기가 가끔씩만 작동합니다. 마치 이미 굴러가는 돌을 살짝 밀어주는 것처럼 훨씬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외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에어컨을 끄는 게 유리할까요?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경험해 본 결과 외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가 넘어간다면 꺼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예상외로 전기세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가까운 마트나 산책 정도의 짧은 외출은 그냥 켜두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또한 전기세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처음 틀 때 강하게 돌리는 게 좋을까요? 약하게 돌리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단연코 강하게 돌리는 게 돈을 아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기세 아낀다고 약하게 돌리다가는 오히려 전기세 폭탄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도 이 습관만으로 월 3만 원 이상의 전기세를 아끼고 계십니다. 에어컨은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 소모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에 여러분이 맞춰놓은 설정 온도에 도착할수록 전력 소모가 줄어들게 되겠죠? 전기세가 걱정돼서 처음부터 약하게 돌린다면 압축기 부하가 계속 가동되어 돈도 세고 더위도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중고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실험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강하게 돌리는 것이 약하게 돌리는 것보다 실제로 20에서 25%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해 보면 에어컨 전기세가 10만 원이 나왔다면 이 습관만으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번째 또한 획기적으로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며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바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는 건데요. 햇빛을 막는 것만으로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로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기세 절약에 정말 중요합니다. 작년에 찾아간 고객님 집이 남서양의 아파트로 저녁까지 햇빛이 내리쬐는 집이었는데 여름만 되면 전기세가 20만 원 이상 나온다고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녀간 뒤로 이 집은 전기세가 7만 원도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커튼 하나로 말이죠.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창을 가리세요. 2시간 동안 들어온 열기가 저녁까지 집안을 덮게 되면 그 열기가 새벽까지 갑니다. 놀랍게도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연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5도까지 벌어졌습니다. 3도 차이면 30도가 27도란 얘기인데 실제 사람들은 이 정도의 온도차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커튼 하나로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즉 엄청난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해서 습관화하면 그게 바로 돈이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는 에어컨 방향입니다. 돈 아끼려면 바람 방향을 위쪽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래쪽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바람 방향을 위로 보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공기는 차가워지면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 바람을 위쪽으로 보내면
냉기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실내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이때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에어컨 반대편에서 천장 방향으로 틀어 놓으면 최소 1, 2도의 온도를 더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한 달 기준 15,000원에서 30,000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보내면 바닥만 차가워지고 상부는 여전히 더워서 에어컨이 계속 강하게 작동하여 전력만 낭비하게 됩니다. 돈이 새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에어컨과 선풍기를 켜놓고 있다면 바로 지금 에어컨 방향을 위로 하고 선풍기를 에어컨 반대쪽으로 위치해주고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여 틀어 놓으시면 매월 수만 원을 절약하게 되실 겁니다. 절약은 바로 돈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이 많아서 헷갈리시죠?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세요. 6번째는 에어컨 필터 청소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에어컨 청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고객님 댁에 갔는데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더군요. 에어컨 커버를 열어 필터를 살펴보니 먼지가 까맣게 쌓여서 필터 구멍을 분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래 필터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객님께 여쭤보니 5년 동안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전기세도 월 평균 13만 원씩 나왔고요. 제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 드린 후 다음 달 전기세가 6만 원으로 떨어졌다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언제나 보람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필터 청소 하나만으로 그 고객님은 월 7만 원 이상을 절약을 하시게 됐습니다. 결국 필터 청소를 하지 않아서 매년 몇십만 원의 돈이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만듭니다. 마스크 10개를 겹쳐 쓰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쉬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마저도 힘들다면 숨을 쉬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필터가 더럽다면 10개의 마스크를 쓰고 뛰는 것과 같이 실외기를 더 세게 오랫동안 틀어야 하며 그마저도 힘들다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성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날 수 있겠죠? 또한 상당한 전기세 금액이 찍힌 지로용지가 날아오겠죠? 그러니 에어컨 필터는 주기적으로 반드시 청소해야 합니다. 필터 청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에어컨 전원을 끄시고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내세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고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서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세요.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끼우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청소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2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만 청소해 주셔도 앞서 말씀드린 고객님처럼 많은 전기세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컨의 이 버튼이 전기세를 반값으로 만들어 줍니다. 바로 오토 버튼입니다. 오토 표시가 없는 에어컨들은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이름이 다르지만 기능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버튼을 마법의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똑똑하게 스스로 전력 소모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켜놔도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청소해 드린 집에서 전기세 실험을 해봤는데요. 일반 모드로 사용한 집은 89,000원, 오토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47,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버튼 하나로 말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 지금 당장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자동, 오토, AI 이런 글자가 적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없다면 모두 버튼을 여러 번 누르시면 화면에 절전, 에코, 스마트, 지능형 이런 표시가 나올 텐데요. 그게 바로 오토 기능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만약 그것도 없다면 리모컨의 기능 버튼이나 설정 버튼을 찾아보세요. 2010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이라면 연식이 오래되었어도 100% 이 기능이 있을 겁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결국 돈을 버는 것이니
지금 바로 실행해서 반드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기요금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요? 다른 말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이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신청하시면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바우처 카드로 지급받아서 비용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겨울철 보일러 난방비까지도 지원하니 1년 내내 전기세, 보일러비 걱정 없이 생활하셔도 되겠죠?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29만원, 2인 가구는 40만원, 3인 가구는 53만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같이 소득 기준에 맞는 가구 중에서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등록장애인, 희귀질 환자 한부모 가정입니다. 혹시 나는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차상위계층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내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동사무소에 먼저 가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을 열어 내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 연락처를 검색하시고 전화해 보세요. 담당자가 유선으로 가능 여부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 뒤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걸 모르셔서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하세요. 선한 영향력이란 게 이런 것이죠.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말 쉬운 방법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 메모하시고 구독하셔서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에어컨으로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 즉 매달 전기세의 절반이 훨씬 넘는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우선 제습 기능은 전기세 절약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돈 아끼는 습관은 1시간 반 내의 짧은 외출에는 에어컨을 절대 끄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에어컨을 틀 때는 최대한 강하게 틀어야 많은 전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햇빛이 뜨거운 낮 시간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막아주세요. 3도 이상의 절전 효과로 엄청난 절전 효율이 확인됐습니다. 네 번째, 에어컨의 바람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는 에어컨 맞은편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틀어주세요. 이 방법만으로 최대 2도 정도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다섯 번째, 에어컨 필터는 2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물청소해 주세요. 10분 청소만으로 제 고객님처럼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으로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마법의 버튼인 리모컨의 오토 버튼을 꼭 누르고 생활하세요. 24시간 틀어도 전기세 부담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는 지나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더위에 동사무소 먼저 가지 마시고 전화로 확인해도 자격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전화해 보세요. 70만 원까지 지원받는 돈을 전화 한 통 안에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주변에도 두루두루 알려주시면 그 복이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셨나요? 듣고 나니 정말 간단하죠? 바로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단순한 것들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늘 들은 내용을 바로 실행하는 것, 그래서 소중한 내 돈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돈을 아끼는 방법도 반복적인 실행에서 시작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돈을 아끼는 것에서 돈을 버는 습관으로 확대되고 더욱 현명한 소비로 어제보다 풍성하고 건강한 오늘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실행을 하실 의지가 있다면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돈 버는 습관을 가질 것이다. 라고 적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과 친지,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께서 보내시는 영상 하나로 다른 가정도 소중한 돈을 아끼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결국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여 나한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전기세 부담 없이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라며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